단독 빌라 다세대 어떻게 투자하면 좋겠어요? 응? 잘 하시면 돼요. 오늘 강의 끝. 보통 단독 빌라 다세대 이런 것이 경매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 가장 누구나 처음에 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이게 개인 투자금으로 돈이 얼마 안 들어요. 몇 천만 원 수준에서 시작을 할 수 있는 물건이나 이런 게 이제 주제를 선정을 해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최고위 받으신 분들도 있으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 물건을 이쪽으로 도전해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크게 또 이게 명도에 대한 부담도 없어. 왜냐면 이제 한 집에 한 사람만 상대를 하면 되는 거니까 대체로. 그러니까 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니까 한번 이쪽으로도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주제인 뭐 상가 있죠? 네. 이거 계속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단독 빌라고 상가 근린주택 이때도 마찬가지고 뭐 그러는데 상가는 아무래도 이제 좀 어려워들 하시니까 단독이나 빌라 다세대 같은 거죠. 다세대 한 그 아파트 예전에 혜율 씨가 처음에 했던 그 물건이 그거죠. 그 보셨던 물건이 교암동에 그 아파트. 네. 그게 이제 다세대 같은 거지 그런 게. 아파트라고 하기는 좀 뭐하잖아. 한 동짜리였죠. 네. 두 동인가? 외형은 아파트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다세대지 그냥. 그런 거. 그런 걸 하시면 금액이 적은 금액 속에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단독이나 다가구를 할 때 주의할 점 몇 가지만 이렇게 먼저 짚고 들어가 볼게요. 자, 단독 다가구. 단독 다세대죠. (1번) 주의할 점 첫째.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단독이나 다세대 같은 경우. 가장 먼저 봐야 될 것. 응? 땅, 그렇지. 대지. 대지의 크기. 예를 들어, 건평이 막 14평, 13평, 이런데, 그, 땅이 뭐 5평, 5평, 6평인 경우도 있고, 똑같은 12평, 13평인데 땅이 10평이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대지의 크기가 크면 좋은 게 뭐냐면 나중에 판매 시에 도움이 돼요. 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특히나 노후가 예전에 지어져 가지고 노후화가 많이 돼 있으면 사실 집의 가격은 크게 쳐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땅의 모양, 땅의 그 크기에, 땅 크기의 그 가격을 가장 많이 쳐주죠. 그러니까 이걸 단독이나 다세대에서 물건을 고를 때는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땅의 크기. 땅 크기가 되도록이면 큰 거를, 건물의 그 평수 정도 나오는 거면 가장 좋죠. 근데 그걸 오버하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금액대가 굉장히 커지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물건들은 대체로 2억 안쪽의 물건들. 뭐 1억 이쪽 저쪽. 아니면 몇 천만 원짜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걸 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자, 땅 크기를 생각하셨으니까 두 번째 주의할 점 뭐가 있을까요? 생각나신다면 말씀해 보세요. 수리비용. 수리비용이 많이 들 확률이 있습니다. 수리비용이. 그러면 이제 수리비용, 얘가 이제 그 물건을 낙찰을 받고 수리를 한다고 치면 과연 수리는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거죠. 전체를 싹 다 깨끗하게 해주면 좋겠지만 그러면 어때요? 내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지양을 해야죠. 수리를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가. 이때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그 협회에서 받았던 물건을 이야기할 건데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수리 비용. 세 번째 뭐 있을까요? 세 번째. 가장 걱정하는 거.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거. 명도지, 명도. 왜?
단독이나 빌라 같은 경우는 그 주인 세대가 사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다세대 같은 경우는 세입자들이 좀 있죠. 이게 세입자들이 있는 건 어때요? 최우선 변제 금액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명도가 대상이 되고, 일반 단독이나 다세대들은 어때요? 단독이나 빌라는 그냥 주인이 살기 때문에 따로 돈을 받아가는 경우는 없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좀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런 걸 좀 주의해서 좀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예를 좀 드리고, 이렇게 이제 그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기존의 협회에서, 했던 물건입니다. 했던 물건. 첫 번째로 그 수유동의 낙원동이란다. 수유동의 낙원빌라예요. 책 읽어보신 분? 그 낙원빌라가 나온 것 같아요. 낙원빌라. 나왔어. 네. 어디에 나와 있죠, 책? 저는 방송에 들었어요. 경매 성공비법. 네. 거의 우리 책 3권밖에, 4권밖에 안 되는데, 그거 아니요. 몇 권 안 되는데, 읽어보셔야 됩니다. 우리 협회장이 맨 처음에 받았던 물건이에요. 20대 후반에. 그러니까 이제 90년대 말이죠. 그때쯤에 받았던 물건이에요. 돈 1,600만 원 갖고 시작했죠. 자기 돈도 아니고 엄마한테 빌려서. 협회장 엄마한테 빌려서 했던 그 물건이에요. 근데 이제 지하 빌라야, 지하.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면 어때요? 집이 있으면 이게 이렇게 지상에 있는 걸 좋아하지. 근데 그 빌라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해서, 이거 뭐라 그래? 이렇게 하면 여기가 창문이 이렇게 살짝 보여. 반지하. 반지하였어, 반지하. 그래서 이게 건물이 14평이었어요. 이게 14평짜리. 그리고 여기 대지가 11평. 아까 어때요? 이거하고 결부되죠? 물건을, 협회장도 처음에 이제 이걸 처음 할 당시에는 이렇게 시세조사를 뭐 어떻게 하고 수익률표를 짜고 이런 개념이 없을 때야. 완전 우리 협회 초창기니까. 그때는 이 대한공사협회라는 것도 없을 때야. 자기 혼자 그냥 경매 시작했을 때지. 그때 했던 물건이야. 그런데 이제 기억이 많이 남아서 이제 그걸 책도 써놓고 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 물건을 고른 이유는 뭘까요? 땅 크기. 이것 때문에 골랐어. 왜? 그리고 이 주변이 그런 거 있죠? 그 당시에는 재개발을 한 해 만에 맨날. 우리 광주도 그러잖아. 합동도 재개발 한다는 게 저 고등학교 졸업할 때부터 한다고 했어요. 근데 20년 지나서 했지, 지금. 일부만 돼 있는 거고, 또 계속 하고 있죠. 계림동 마찬가지고, 양동도 그렇고, 지금 그러죠. 양동이 지금 또 들썩들썩 하고 있죠, 광주에서는. 자, 하여튼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것 때문에 산 거야. 나쁘진 않겠다. 이게 감정가가 4천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최저 가격이 1200으로 내려가 있던 물건. 건물은 14평이고, 대지가 11평짜리. 근데 이게 전세로 3천에 전세를 받을 수 있는 물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괜찮죠? 전세 3천이면. 가격만, 낙찰만 잘 받으면. 근데 낙찰을 1620에 받았어. 1620에 낙찰 받고 전세를 곧바로 3천만 원짜리 전세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 돈 투자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내 돈 투자가 하나도 안 들어. 낙찰을 1620에 받았는데 그 이전비 포함해서 1800 정도가 들어갔대요. 근데 전세 3천을 바로 드렸으니까 문제가 없었죠. 근데 이제 이 집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였냐면, 여기 사는 사람의 이제 이 명도 문제였어. 왜? 그 아저씨는 이제 여긴 집주인, 소유자가 살고 있었던 건데, 자기들이 좀 일을 좀 잘못해서 경매로 나왔던 물건인데, 그 아저씨하고는 이야기가 잘 됐어요. 아저씨는 사람이 대화가 좀 통하는 사람이 있어. 보통 남자들이 또 그러잖아. 이렇게 대화가 잘 통하잖아. 근데 여자가 문제가 있어. 다음날 전화가 와서, 이사비용 300만 원 안 주면 절대 안 나가겠다. 그래서 이제 열이 받아서, 야,
네가 나한테 돈 300을 맡겨놨냐? 어? 이 명도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은 거지 이렇게 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바로 같이 반말 치는 거거든요. 야, 네가 나한테 300 맡겨놨냐? 언제 받다고 돈을 300을 달라고 하냐? 하고 옥신각신 싸우고 전화를 끊고 분이 풀리지 않자 그날 밤에 며칠 뒤에 밤에 쫓아갔어요. 살던 데가 저기 어디야? 옆에 그 당시 살던 데가 하여튼 강남 쪽이야. 근데 수유리는 어때요? 수유동은 강북이죠. 강북도 한참 쪽 위쪽이거든. 차로 가는 것도 1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야. 자동차로 몰고 와도. 그 이제 열이 받아서 막 씩씩거리면서 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만나면 거의 쌍욕을 해줄 정도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딱 가가지고 문을 탕탕탕 이제 한 거의 새벽 12시 이쪽도 됐을 텐데 문을 콩콩 두드리니까 아무리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옆에 그 2층 집 주인한테 물어봤지. 아니 이 사람들 왜 어디 혹시 갔냐고. 그랬더니 이틀 전에 나갔다는 거야. 이틀 전에 싹 집을 비워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명도라는 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아니 300씩 주라고 그렇게 버팅기는 사람이 있고 500 처음에 100만 원 주라고 했다가 조금 있다가 이야기해보고 만만하게 보이면 어때요? 300달러하고 500달러하고 1000만 원 달라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 명도를 할 때. 그러니까 명도를 할 때 항상 대화의 기법이 뭐라겠어요? 저번에 설명했나? 이게 최고야하고 섞어있으니까 나도 막 헷갈려. 근데 명도의 대화의 화법이죠. 대화 화법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yes 화법. 상대방한테 예라는 대답을 끌어낼 수 있게끔. 그런 이제 대화 화법을 좀 만들면 되는데, 그런 걸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그런 식으로 나가버렸어, 그냥. 자기들도 이제, 어차피 자기들은 나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보증금을 안 받고 나가신 거예요? 네? 보증금을 아직 안 받은 상태 아니에요? 아니, 여기는 집주인이라니까. 집주인. 전에 이제 살던 집주인. 이 사람이 경매를 당한 거지. 이 사람은 나가야 돼, 이제. 이거는 다른 사람이고, 새로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거고, 기존에 살던 사람들을 내보내는 걸 명도라고 하거든요. 그 과정. 전에 삼촌 나중 이야기. 그리고 이제 나중에 매매로 6천으로 매매를 했던 부분. 이게 한 5년도 더 지났어. 이건 한 번 사놓고 그냥 잊어먹고 있던 거죠. 전세들에게 빼버리니까 1620 자기 돈 1600 있었으니까. 어때요? 돈들한 몇 조? 1800, 이전비까지 해서 1800 들어갔으니까 그때 그 돈만 급전으로 잠깐 꿔서 했고, 전세 바로 들여가지고 돈이 남았던 거예요. 이런 물건 하고 싶으신 거잖아. 그죠?